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열렸던 급진좌파의 이석기 석방촉구 집회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요점을 옆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기획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참석 인원은 한 10,000여 명.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열린 좌파든 우파든 이 모든 집회를 포함을 해서 가장 어떤 이 집회 문화적으로 진일보한, 상당히 특히 젊은 세대를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스타일 면모를 보였다. 자, 그런 것들은 웬만한 기획력, 동원력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었다. 자, 중요한 것은 광화문 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던 이 집회에서 이 바투카다 같은 어떤 이 젊은이들의 율동, 바투카다는 이제 브라질의 흑인들이 추는 춤이죠. 주로 북이라든가 타악기, 이 두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동원을 해서 일정한 율동의 리듬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그런 춤, 바투카다.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이 드럼을 메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호각 같은 것을 불고 하면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출을 했습니다. 어떤 마치 무슨 이 문화축제 같은 이런 식으로 했고, 청와대 앞에서는 대규모 합주 공연을 벌였습니다. 안치환의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그 노래를 연주를 했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가 36대, 하모니카 100대, 기타 100대, 기타하고 비슷한 우쿨렐레, 기타보다 크기는 작고, 그리고 기타는 6줄이지만 우쿨렐레는 4줄입니다. 기타는 이렇게 곡선의 바디가 있지만 우쿨렐레는 대개 사각형 모양입니다. 곡선이 없이. 자, 그런 우쿨렐레까지 동원을 해서 한 300여 명의 합주단이 청와대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기타나 하모니카나 이런 것들은 동원이 쉬우니까. 그러나 이 그랜드 피아노 36대를 어떻게 빌려왔겠는가? 대여하는데도 돈이 꽤 들 텐데, 이런 자금은 어디서 났겠는가? 자, 그리고 이것을 이동하는 수단. 상당히 놀라운 기획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급진적인 좌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되지만, 그들의 이런 측면은 우파가 참고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저런 것들이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저런 문화적인 가면에 그들의 어떤 섬뜩한 정치적인 목적과 구호를 위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중전법. 자,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사무총장 출신이 대독한 이석기의 옥중 편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상당히 제가 제목에 문재인을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이석기라고 달았습니다만은, 이석기가 보여준 일종의 노선의 변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어떤 골수 급진 좌파와 이 사이비 진보, 사이비 좌파, 이 무늬만 좌파, 대깨문들, 이런 사람들의 간격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조국 사태를 보면 계급의 문제에선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 자, 그러니까 계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죠. 잘 살고 못 사는 데의 문제에선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 여당, 이 좌파 집권 세력도 현재의 야당, 한국당 세력과 똑같이 계급의 양극화가 심하다. 그리고 아주 민낯을 보여줬다. 자, 기득권에 속하지 않는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선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사회임을 분명히 알게 됐다. 가진 자들의 낯을 그대로 봤다. 가진 자들의 낯을 그대로 봤다. 세 번째, 문제가 심각하다면 해법도 심각해야 한다.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하나로 단결시켜 자주의 길로 전진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해답도 심각해야 한다.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하나로 단결시켜 자주의 길로 전진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작년 메시지만 해도 이석기가 문재인 정권을 엄청 지지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만에 이번에는 조국 사태에 대한 이 급진 좌파의 분노. 어떻게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핵심 2인자, 3인자 그룹에 들어가는 조국이 저런 식의 어떤 추악한 어떤 계급적 민낯을 보일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문재인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때 급진 좌파의 같은 배를 탔던 정의당이 어떻게 저런 조국을 데스노트에서 지워버리고 조국의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요한 논점으로 현재 이 또 다른 좌파 그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석기 그룹, 통합진보당 세력, 지금은 이제 민중당 중심으로 모여 있죠. 아마 어제 집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중당 당원일 겁니다. 자, 민중당 통합진보당 세력, 골수 급진 좌파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라고 외치는 대깨문들이 완전히 사이비 진보 아니겠는가? 조국이 완전히 강남 좌파, 오렌지 좌파라는 것을 드러내고 한국당 뺨치는, 한국당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국당 기득권 세력 뺨치는 완전히 이기주의, 탐욕주의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지지해서 탄생시킨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조국과 같은 편이 돼서 저런 식의 완전히 계급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당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는가? 자, 세 번째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포함을 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지는 2020년대의 급진 좌파의 투쟁의 태제를 자주로 삼았습니다. 자주.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양대 강대국의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은 자주밖에 없다.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자주의 길로 전진해야 한다. 자주라는 건 뭡니까? 북한과의 연대 아닙니까? 외세 배격. 미국이든 중국이든 외세 배격, 민족끼리 북한과의 연대. 원래 이석기가 내란 선동 혐의로 9년형을 받고 복역을 한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남한 내의 우리 세력들이 유류, 가스, 전기, 통신 이런 시설들을 공격을 해서 전쟁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런 내란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자, 김정은이는 올해 연말을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내년서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천명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무모한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석기류의 이 자주 개념은 이석기가 감옥에 가 있는 이유, 내란선동, 이 어떤 태제나 생각이나 의식에 전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문재인 좌파 세력, 사이비 진보 좌파 세력과 결별함으로써 이런 식의 어떤 진정한 민중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